안녕하세요. 기억의 숲 레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세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님 봉양하느라, 혹은 남편과 아내의 그림자가 되어 사느라 거칠어진 손마디가 보일 겁니다. 그 손에는 당신이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훈장 같은 굳은 살이 박여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다. 착하게 살면 결국 복을 받는다. 내 몸 하나 희생해서 집안이 평화로우면 그것으로 된 거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져 볼까요? 그렇게 평생을 양보하고 참고 착하게만 살아온 지금, 당신의 마음은 정말 복을 받은 것처럼 풍요롭고 행복하신가요? 혹시 문득문득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싶은 허탈함이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무심한 반응뿐이라는 서운함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의 영혼을 가만히 보듬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파격적인, 하지만 당신의 남은 생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에 숨겨진 함정과 왜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우아하게 독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착하다는 말은 축복이라기보다 족수에 가까웠습니다. 집안의 살림미천이라는 소리를 듣던 K 장녀들은 본인의 꿈보다는 동생들의 학비를 먼저 걱정해야 했고, 어머니가 되어서는 엄마니까 당연히 라는 말 아래 자신의 취향과 감정을 지우고 사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천사가 따로 없다며 칭찬했겠지요. 하지만 그 칭찬 뒤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사귀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남의 기분 상하는 게 더 두려워 억지로 웃고 정당한 요구조차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삼켜버렸던 그 수많은 순간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참고 양보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10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변했다느니 실망했다느니 하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결국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정작 가장 소중히 돌봐야 할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그 미련한 착함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3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사막을 걷습니다. 나는 해야 한다, I must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단계죠. 우리 시니어분들의 지난 세월이 바로 이 낙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짐, 책임감이라는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온 숭고한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니체는 낙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사자는 낙타처럼 짐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포효하며 외칩니다. 나는 하고자 한다, I will 이라고요. 사자는 기존의 의무와 관습에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노년에 독해져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 사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살던 의무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래 내가 참지 뭐 라고 말해왔다면 이제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자가 되어 내 영역을 침범하는 무례한 이들에게 이빨을 드러낼 때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억눌렸던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찾아 포효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거부이자 현자로 불리는 사이토 이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내가 불행한 것이다. 참 놀라운 통찰이지요.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불행을 감수하는 것을 고귀한 희생이라 여겨왔는데 그는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불행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국 어둡고 우울한 에너지를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희생하며 억지로 웃어줄 때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자녀들은 부모의 무거운 희생을 보며 은연중에 죄책감을 배우고 삶을 무겁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사이토 이토리는 나부터 행복해지기를 권합니다. 내가 즐겁고 내 마음이 빛나야 그 빛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세요. 내가 이걸 하면 정말 즐거울까? 내가 이 돈을 자식한테 다 주는 게 나를 위한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 맛있는 것을 먹고, 나를 위해 예쁜 옷을 사고, 나를 위해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하는 것. 그런 우아한 이기주의가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고 운을 좋게 만듭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면 당신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때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게 독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함부로 꺾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가시를 가진 장미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거절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어 라고 말하고 나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의 거절을 듣고 실망하거나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의 희생만 바라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은 정리되는 게 오히려 당신의 운에 이롭습니다. 둘째, 자식과의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한국 부모님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고 당신의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의 노후와 즐거움을 위해 쓰세요. 그것이 자식에게도 죄책감을 주지 않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셋째,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는 과감히 손절하십시오. 오랜 친구라도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언짢아지거나 나를 은근히 무시한다면 더 이상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로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숲의 나무들은 제각기 자기 자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옆 나무에게 자리를 양보하느라 스스로 시들지 않지요. 각자가 자기 생명을 다해 푸르게 빛날 때 비로소 숲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착하게 사셨습니다. 이제 그 착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숲의 입구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은 생은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독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이막이 장미처럼 우아하고 사자처럼 당당하기를 기억의 숲 레코드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숲은 참 평온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